자, 우선 드릴 사이클 나갈 건데요. 드릴 사이클 지난주에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이제 실제로 모의강을 우리가 몇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해요. 충돌 체크하는 거랑 뭐 거기 안에서도 있으니까. 자, 우선은 제가 메일 보낸 거 툴DB를 홀다를 지난번에 한번 홀다 한번 그리게 했었죠. 압축을 푸시면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엔드밀하고 뭐 드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구 홀다예요. 공구 홀다를 BT30, BT40 컨트롤 C 하고 복사하시고 뭐 주로 쓰는 것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내 컴퓨터에 그 C 드라이브 사용자 이 펜 잠깐만요. 사용자에 들어가서 공용 문서 공용에 들어가서 공용 문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이름에 따라 위치가 틀려서 사용자 공용의 공용 문서 들어가면 뭐 지금까지 여기 깔려 있는 버전이 있죠. 네, 마스터캠 쉐드 마스터캠 2024 예. 밀링이니까 우리 밀링 하잖아. 선반이면 선반에 들어갈 텐데 밀링에 툴즈에다가 툴DB를 이따가 할 건데 툴DB 저장을 하고 불러오고 하는 거를 예제를 하고 할 거예요. 자, 툴즈에다가 얘네들을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V DB 파일. 요거 파일은 X9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 버전을 쓰더라도 그냥 9 버전에서 불러드리면 X9 버전 이상 버전들은 상관없이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었어요. 넣어볼게요. 자, 갑니다. BT 이제 마스터캠에 실행을 하면서 아까 한번 불러보자고요. 자, 드릴 사이클을 지난번에는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한번 또 보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링 하나만 그려볼게요. 어차피 돌출하고 컷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자, 간단하게 저랑 같이 사각형 그리기로 80에 80짜리를 그려주세요. 중심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평행선 그리기로 위에서 아래로 40mm 정도에서 단 하나 만들게요. 평행선 그리기로 40mm 그리고 홀을 몇 개 뚫어 볼게요. 위에 같은 파이로 10파이짜리 3개. 왜냐하면 이거 좀 우리가 전 파라메타로 중간에 이제 데이터 값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보려는데 모델링을 보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냥 보고, 모델링은 굳이 필요 없는데, 자,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으로 자, 위에서 아래로 여기가 15mm 하나, 그 다음에 15mm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잠깐만요, 이게 80이니까 10mm 80이니까 15mm 하죠. 15mm 하고 여기다가 홀을 원그리기 아이콘으로 한 위에다가는 한 6파이 정도 하나,
하나만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는 적용을 한번 누르고 4파이 정도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대로 옆으로 가서 이동을 좀 시킬게요. 이동, 평행 이동. 자, 선택을 하고 이동, 평행 이동 아이콘, 평행 이동 아이콘 가서 옆으로 그냥 15mm 간격으로 하나 15mm가 아니라 잠시만요. 11.5 17.5 16 아니 16으로 가죠. 어차피 간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16으로 가죠. 16으로 3개만 복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적용을 십자가를 요거 눌러서 적용을 한번 해주고 밑으로 찍고 자 이만큼 드로잉을 하시고 요거 빼고 요만큼만 홀들만 이동 평행 이동 아이콘 다시 누르세요. 요거 이만큼만 찍고 이동 평행 이동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리고 Y축으로 복사를 하나만 하는데 마이너스 40mm 정도 조금 올릴까요? 35 간섭이 좀 나게 30mm 정도 35 정도 할게요. 35 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때 보려고 확인 V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요거하고 요거는 필요 없고 얘네들은 이제 턴을 그리려고 했던 거니까 필요 없고 자 얘랑을 교차점 자르기로 분리를 할게요. 작은 화살표에 교차점 여기 2등분 자르기에 작은 화살표 교차점 자르기 여기서 교차점 자르기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색상 복귀 이렇게 레벨에 가서 10번에다가 솔리드로 하나 그려 놓을게요.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레벨에 가서 지금 1번에 스케치를 했잖아요. 하단에 레벨 자 뷰에 가면 자 요거 빼고 다 체크가 돼 있어야 하단에 이렇게 다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레벨 10번에다가 우리 모델링 할 거니까 10번 뭐 따로 3D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 간단하게 평면상에 있는 모델링만 할 거예요. 돌출하고 컷만. 그래서 10번. 자, 솔리드 메뉴에서 솔리드 메뉴 돌출 튀어나온다. 그죠? 튀어나오네요. 솔리드 메뉴에서 자, 솔리드 메뉴에서 들어가서 처음에 이 큰 사각형을 하나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스타트 하나 솔리드 아이콘 누르고 돌출 누르고 체인 나오죠? 이 상태에서 하나 밑으로 가라고 나오죠? 밑으로 가야죠? 요렇게 여기서 중복이 됐으니까 또 나오면 여기 찍고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활짝 돌리고요. V 반대 방향 자 이대로 위아래 이게 반전이에요. 방향키 아래로 40mm 정도 튀어나오게 할까요? 40mm 보디 생성 보디를 만들겠다. 컷 잘라내겠다. 보스 추가는 이 솔리드 덩어리에 하나를 더해서 출력이 나겠다. 그냥 이 바디 생성을 계속 누르면 솔리드 덩어리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V 한번 눌러 적용을 왜냐면 컷 할 거니까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잘라낼 거잖아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아래 하나 해서, 자 여기서 요로 갈지가 아니라 지금 다 연결이 됐죠. 이만큼만 컷을 할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컷 보디 잘라낼 거다. 얼마 컷 보디를 선택하면 선택하시고요. 잘라낼 건데 20mm만 잘라낼 거예요. V 자, 메뉴에서 나갔어요.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 다시 한번 할게요. 체인 걸고 여기 걸고 엔터. 컷 보디 20mm 하고 V 나왔어. 메뉴에서 나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만약에 솔리드 화면에서 편집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 솔리드웍스나 유지나 모든 캐드캠 시스템처럼 디자인 트리를 갖고 나와요. 이 디자인 트리는 하단에 보면 솔리드 메뉴, 왜냐면은 서피스는 디자인 트리가 없어요. 솔리드 메뉴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으로 하나가 돼 있는데 이걸 누르면 히스토리가 나와요. 이렇게 히스토리가, 내가 이걸 그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못 넣어서 편집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내가 필요한 구간, 돌출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튀어나오게 했던 애, 그다음에 컷은 잘랐던 애죠. 내가 컷을 가서 숫자를 한번 고쳐볼게요. 컷을 들어가요. 컷에 더블 클릭. 자, 그래서 컷 보디인데 내가 한 15mm만 하겠다. 한번 해볼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체인을 다시 잡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숫자를 다시 바꾼다든가. 15mm만 하고 V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V를 누른다고 수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은 그대로 상태가 되고 여기 재생성을 하는 걸 한번 해줘요. 우리 가공 경로 수정을 하고 나면은 재생성을 눌렀잖아요. 왼쪽 위에 요거 요 키가 재생성 키예요. 수정한 값으로 수정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돌출 컷으로 다시 가서 20으로 다시 고쳐볼게요. 돌출 컷 20. V 하고 재생성 다시 눌러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마스터캠에서 그리면 디자인 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고 솔리드웍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링을 불러 들어오면 처음에 히스토리를 이 디자인 트리를 가지고 들어올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그렸던 디자인 트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이제 문제는 그 디자인 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커브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그 모델링에 해당되는 커브는 와이어프레임은 수정을 하게 되면 요게 깨지게 돼요. 예? 왜냐면 얘는 얘와 이 모델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리드를 다 그렸다고 커브를 지우게 되면 얘가 X 표시가 생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는 커브들을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공 툴이지 모델링 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 트리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다른 뭐 웍스나 NX에서 홀 위치를 수정을 하거나 필렛을 제거하고 R 값을 수정을 하거나 라고 할 때는 디자인 트리가 있어야 훨씬 편하죠. 하지만 마스터캠에서는 그걸 커버할 만한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X7, 8 버전 이상부터 몇 년 안 됐죠? 한 5, 6년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 트리는 신경 쓰지 말고, 디자인 트리가 따라오더라도 보통 모델 수정창에서 히스토리 제거라는 기능으로 날려버려요. 디자인 트리를 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NX도 마찬가지죠. NX로 금형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디자인 트리를 가지고 갔지 않아요.
항상 그리고 없애고 그래 버리지. 왜냐면 나중에 꼬이니까. 이제 부품 설계하시는 분들은 보통 디자인 트리를 무조건 가져가시고, 금형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트리를 안 가지고 가세요.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깨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홀을 마저 뚫어 볼게요. 솔리드에 돌출. 돌출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요? 홀로? 홀. 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요? 단순. 뭐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죠. 단순 아니면 뭐 카운터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그냥 드릴이다. 지름이 팔로 했죠? 팔로 했으면 6으로 했나? 팔로 했나? 팔로 한번 바꾸고, 그냥 탭은 아니고 그냥 팔로만 할게요. M사나 하고, 하단 거리 내가 20mm를 뚫겠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거 단순으로 뚫게 되면 여기까지 그 V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20이고, 이제 나머지 118도가 만들어져서 20점 뭐 얼마가 나오겠죠. 20 뭐 각도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요거 위치 추가,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만큼만 드로잉 하세요. 그럼 이제 드로잉하면 그 위치가 거기만 잡히죠. 그리고 엔터. 8이 아니었네. 6이었네요. 6으로 하자. 자, 적용 한번 눌러주세요. 적용. 오늘은 이따가 모델링을 가지고도 툴패스를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는 3D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3D 툴패스를 회사에서 정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더 편하게 시툴을 낼 수 있으니까. 자, 메뉴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이번에는 하단을 뚫을 거예요. 위에 먼저 뚫을까요? 위에를 한번 뚫을게요. 자, 위에도 위치 추가 요만큼. 엔터. 이번엔 4파이. 이번엔 15mm. V 나왔어요. 원래 나오진 않은데 지금 나가버렸네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단도 뚫을게요. 밑에 단도 뚫을 거예요. 솔리드 메뉴 홀, 뭐 돌출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형상 체인 잡고 하면 되니까 편한 게 뭐 어렵지 않아요. 돌출로 해도. 자, 여기서 이번엔 다시 6파이니까 단순 6으로 고치고, 이번엔 빵꾸 20mm는 빠꾸니까 15mm만 다시 넣고요. 자, 위치 추가 하고 요렇게 가는데 엔터. 자, 안 나오죠? 그러면 좀 깊이를 바꿔야죠. 왜냐면 이게 높이가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더해야지. 20을 더해서 35mm. 적용. 자, 그리고 해볼게요. 단순.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깊이로 한번 지름만 바꿔서 뚫어보세요. 밑에 것도 4파이로.
4파이 위치 한번 잡고 찍고 드로잉 엔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려고 하는 거지. 대충 V.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있다 그래도 나중에 원점 위치 옮기고 막 이러면 이 디자인 트가 앞에 있는 커브들 때문에 와이어프레임 때문에 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왜냐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요걸 옮긴다 그러면 이 홀만 옮겨도 재생성 누르면 되겠긴 하겠지만 삭제를 하거나 걸리적거려서 치웠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재생성을 하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디자인 트를 안 가져가요. 그냥 이미 솔리드를 한번 눌러봤으니까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마스터캠에선 모델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뭐 NX나 인벤터나 보통 모델링 툴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자인 트리가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봤더라도 이 히스토리가 필요 없어요. 히스토리 제거를 누르면 자, 요거를 여기 모델 수정에 히스토리 제거 눌러보세요. 누르고 얘를 누르고 완료를 눌러도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덩어리예요. 하나 그냥 꽉 찬 스텝, 우리가 스텝이나 파라솔리드로 받은 상태, 예?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 트리가 없이 그냥 모델링 덩어리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솔리드 단순화는 우리가 이거 보면은 면과 면의 경계가 생겼잖아요. 얘가 왜냐면 커브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차피 솔리드 단순화라는 기능으로 돼요. 그 대신 디자인 트리가 없는 상태일 때, 자, 히스토리 제거를 하고 솔리드 단순화를 누르고 이걸 누르고 적용을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단위 중복면이 제거가 돼요. 그죠? 좀 이상하게 돼 있던 데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면이나 이런 게가. 자,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기능 몇 가지만 어차피 2D를 하시더라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밀당하고 이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밀당, 이동 제일 많이 쓰는 게 필렛 수정하고 피처 제거예요. 보통 다른 데에서 디자인 트리가 없으면 디자인 트리가 없는 상태에서 필렛을 변경을 하거나 하려면 엄청 지우는데 귀찮죠. 곡면을 따라가 있는데 그거를 지우려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으로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넣어볼게요. 이를 제가 한 5 발랐어요. 솔리드에 필렛 기능으로 필렛 넣어봤어요. 아무렇게나 넣어보세요. 위에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히스토리, 왜냐하면 디자인 트리가 있으면 여기 가서 필렛 들어가서 필렛 값만 수정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린 게 아니니까 히스토리 제거 어디 있냐, 모델 수정에서 다시 한번 히스토리 제거를 해서 요거를 없애버릴게요. 안 날라갔네. 잠깐만요. 안 날라가네. 히스토리 제거 선택하고 왜 안 눌러지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히스토리가 날라가죠? 없어지죠? 다시 보디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 곡면을 따라가는 필렛, 어떤 필렛이고 상관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의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지우는 게 편해요. 그 순서대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3D를 그려보실 때, 자, 필렛 제거나 수정이 있어요. 필렛 수정 같은 경우에는 R값, 나 여기 너무 깊어서 R값이 수정을 해야 돼요. 좀 크게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델 수정에 들어가서 필렛 제거 들어가고, 필렛 제거가 아니라 필렛 수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원하는 필렛을 누르세요. 그때 지금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필렛 하나만 잡히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이 필렛을 잡으면 연동이 되어 있는 필렛은 같이 잡으실 거예요. 연동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러고는 뭐라고 나와요? 반경값 나오죠? 나 여기 10알로 바꿔야 가공이 돼, 아니면 3알로 바꿔야 가공이 돼 하고 V를 누르면 히스토리와 상관없이 필렛 값이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히스토리 제거, 필렛 제거 같은 경우에는 필렛을 제거할 때는 필렛 제거 메뉴에 들어가서 필렛을 찍고
V만 눌러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Shift를 넣고 클릭을 하면 연동되어 있는 애들 한꺼번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V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편하죠. 굳이 디자인 트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흔하게 바꾸는 게 필렛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차 유지하려고 지름을 키우거나 홀 위치를 옮기던가, 모델의 이동을 옮기던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 지름을 키운다거나 면을 좀 이동을 시킨다든가 당길 때는 밀당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밀당. 그래서 밀당 기능을 누르고 내가 이 면을 1mm만 주저앉혀 볼까요? 아니면 옆을 당겨 볼까요? 주저앉거나 당기고 싶은 면을 한번 클릭을 하고 화살표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mm를 주저앉힐까요? 마이너스 1mm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주저앉죠? 예? 하고 한 번 더 엔터를 치고 V를 누르면, 아이고 제가 V를 안 눌렀네. 볼까요? 20mm네요. 안 눌렀네. V를. 그래서 밀당이라는 기능으로 찍고 화살표 갖다 놓고 마이너스 1 하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하고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요. 그럼 내가 측정을 해보면 21mm가 나오죠. 예? 1mm.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솔리드 기능에 모델 수정 기능에 밀당이라고 하는 기능에 가서 원도 찍으면 반경값이 나와요. 3이라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4파이 반경 8파이로 늘릴 거야. 4로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엔터. V.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디자인 트리에 연연을 하지는 않아요. 3D 형상이 있는데 어느 부위가 공차가 여기가 플러스 100분의 3이야. 그럼 보통 전체적으로 3D를 탈 때는 모델을 수정을 해놔요. 왜냐하면 어디는 제로고 어디는 공차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모델링을 공차를 줘서 줄여놓는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를 하고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디자인 트리가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밀당에 가서 면을 찍어주세요. 다시 원상복귀 할 거니까 면을 찍으면 반경이 나오면, 반경이 지금 4로 다 했잖아요. 다시 3을 숫자를 누르면 반경이 3이니까 다시 6. 한 번 더 엔터 V.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2D를 사도 모델링까지는 기본으로 들어와요. 2D를 우리가, 그게 2D에서 가성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1000만원 주고 마이너스 값 1000만원에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1000만원 주고 내고를 아는 사람 통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좀 얼마까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모델링 툴 값은 나오는 거예요. 예? 모델링 툴의 가공 경로. 이렇게 2D까지는 가성비가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옮기고, 얘가 홀 위치를 이동을 할 때는 이동 메뉴를 사용을 해요. 이동 메뉴. 내가 이걸 이동 메뉴를 누르고 여기 컨에다가 찍고 여기를 가서 X 쪽에다 갖다 놓고 화살표 쪽에다가 갖다 놓고 X 5mm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엔터 V를 누르면 5mm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별로, 이게 마스터캠이 히스토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애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옮길 수 있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을 막을 때도, 면을 막거나 제거를 할 때는 피처 수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드릴 사이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3D 과정을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하루 반 정도를 모델링을 하는데, 하루가 뭐 솔리드 모델링, 하루가 서피스 모델링 반나절 정도가 서피스 모델링이 들어가요. 그것도 많이 빠르죠. 엄청 빠르죠. 다른 데서는 솔리드 서피스까지 넘어가려면 거의 2주 가까이 2주가 아니라 한 6일 7일 정도 되는데, 그죠? 보통도 우리가 모델링을 들어오면 그 정도의 순간에 끝납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를 지우고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모델 피처 수정 창에 가보면 제거와 생성이 있거든요. 그죠? 제거는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고, 보디 생성은 우리가 가공 경로를 할 때 홀을 완전히 메꾸지 않고 그냥 가공 경로 3D 패스 공면에 걔만 하나 있으면 돼. 덮어놓으면은 같은 면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같은 면으로. 그럴 때 그냥 얘 같이 연관되어 있는 윗면과 바닥에 대바도 있잖아요. 요걸 생성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얘를 좀 전 잠깐만 치워볼게요. 저만. 아, 이거 불리언으로 잠깐 치울게요. 자, 메꾸게 되면 아, 요거 이렇게 됐네.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페이스를 그 솔리드에 제거를 하거나 추가를 해야 되는 면을 찍고 생성을 누르면 거기에 꽉 찬 솔리드 덩어리가 하나가 나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얘가 필요하면 불리언으로 합치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자, 솔리드에서 잠깐 제가 홈에서 원블랭크로 다시 살릴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지울게요. 딜리트하고 누르세요. 지우세요. 만약에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솔리드 메뉴 창에 여기에 보면 모델 수정 창에 여기 보면 피처 수정 메뉴 아까 눌렀던 거 누르고 여기 뭐 제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제거는 찍고 V를 누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위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고 보통 메꿔놓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레벨을 원본은 놔두고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걔를 메꾼 모델링해서 이렇게 삭제해서 쉬워. 옛날에는 예전 버전에서는 얘를 지우려 그러면 언트림 서피스로 바꾸고 언트림하고 메꾸고 막 이게 터져 있는 애들은 잘라내고 뭐 이런 귀찮은 과정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다들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솔리드 상태에서 편집이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대충. 왜냐면 3D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시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략 이렇다. 여러분들은 굳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다시 빼볼까요? 돌출. 다시 그려볼게요. 요거 20mm였나? 여기서 놔두자. 이거 지우자 그냥.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드릴 사이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머신에서 밀링 판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에서 1번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만약에 모델링이 있다라고 하자면 1번을 숨기고 10번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만약에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 도면을 추출해서 갖다 놓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레벨 11번 누르시고요. 자, 이게 이제 평면상에 붙을 것 같으면 하단을 2D로 놓고 그리게 되면, 2D로 놓고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평면상에 붙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인데, 바운더리로 빼느냐, 그냥 커브에 와이어프레임 엣지를 빼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2D를 할 때는 여기를 뭐 윗면에다가 놓겠죠. 윗면에 놓는데 그냥 3D로 놓고 2D로 놓고 한번 해볼까? 2D로 놓고 와이어프레임에 여기 보면 자, 커브를 빼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실루엣 바운더리는 내가 면을 찍으면 그 면이 바운더리, 외측, 바운더리 쓸 커브를 빼는 건데 3D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브의 엣지를 빼는 거예요. 끝단을. 그래서 평면, 이거는 한쪽을 찍어 가지고 커브를 빼는 거 방법이고, 얘는 페이스를 찍어 그 면에 해당하는 커브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 끝단이라는 키를 누르고, 여기 보면 이때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는 순간도 있어요. 이 솔리드 바디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선택창이거든요. 솔리드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근데 요 면 선택 기능이만 활성화가 돼 있으면 면만 선택이 돼요. 면만. 그래서 요 면 선택 기능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나 여기만 하고 V를 눌러볼게요.
그럼 왼쪽 창에 1000분의 5 공차에 열린 극단에 1000분의 5 이상 벌어지면 표시가 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V를 누르면 이렇게 2D상의 커브가 추출이 돼요. 그죠? 자, 만약에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도 끝단 커브를 누르고 바닥을 찍고 올리게 되면 이렇게 2D상으로 올라올 때는 이게 올라오죠? 왜 올라오냐면 이게 아마 22나 21 때는 무조건 바닥에 붙을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생기면 투영을 시켰거든. 평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거나 하는데 이제 23 버전에서 23, 4는 지금 여기가 2D로 지금 현재 작업 평면이 2D로 돼 있느냐 3D로 돼 있느냐에 따라 기본값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져요. 내가 밑에 곡면이 돼 있는 커브를 찍어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커브 2D로 올라와요. 2D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언두를 할게요. 만약에 3D 상태에서 엣지를 빼고 싶다라고 하면 3D로 놓고 그러니까 한 번이 줄은 거죠. 원래는 곡면이 있는 커브를 내가 이걸 2D로 쓰려면 엣지를 빼면 얘를 투영으로 평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평면인 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공정이 줄은 거죠. 3D가 있을 때는 자 밑에 하단에 작업 평면이 3D가 돼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커브 끝단 전체 끝단을 누르고 면을 찍으면 바닥에 생성이 될 거예요. V 이렇게 그죠? 거기 붙어 있는 상태로 엣지가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받았다. 도면을 추출해서 갖다 놓지 않아도 그지? 커브만 엣지를 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스플라인으로 바뀌는 이제 원이 스플라인으로 가끔 공차가 유지가 안 돼서 스플라인으로 변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평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공 경로 창에 원래 마스터캠에서도 피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모델링이 있으면 자동으로 드릴 깊이를 넣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부터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그렇게 왜냐면 작업자가 실수하는 모델링 깊이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을 하지는 않으라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밀을 쓰는데 하이퍼밀 같은 경우에도 피처를 자주 쓰진 않아요. 같은 깊이가 있는 존재하거나 왜냐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편하려고 빼먹지는 않는데 깊이에서 실수, 관통이 다른 모델링하고 같이 잡히니까 관통이 나는 부위가 있고 안 관통이 나는 부위가 있는 다 같이 잡아버려서 여긴 터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여기서 해볼게요. 가공 경로 창에 드릴 사이클 자 여기서 원호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했죠? 원호 마스크 같은 사이즈의 홀드를 잡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원호 마스크를 누르고 기준이 되는 도형을 잡으라 그래요. 여기를 잡겠죠? 예? 8파일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탑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드로잉을 이만큼 하겠죠? 그럼 얘네만 잡히겠죠? 예? 왜냐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원호 마스크 찍고 드로잉 그죠? 6파일만 어차피 전체 다시 오른쪽 전체 삭제 넣고 여기를 6파일을 찍고 범위를 이만큼 가져가면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지름 그죠? 같은 지름의 원호만 선택이 된다 이거죠? 자 원래는 최고 깊이 거르기 뭐 이런 게 자 이 상태에서 V 공구에서 드릴 사이클이죠.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자, 드릴 만들어 볼게요. 드릴 도형의 정의 6파이 드릴이다. 6을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스크류 드릴이니 뭐 테이퍼 모스 드릴이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파이 테이퍼 아니면
6파이 그냥 이걸로 하죠. 아무거나 하죠. 6하고 여기 길이를 조금 짧게 갈게요. 15. 왜냐면 이따 15에 10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일부러 이따가 홀더 좀 한번 넣어보려고. 이게 이제 절삭 길이, 절삭되는 초록색의 길이. 여기가 이제 페이퍼 밑에 각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드릴 메이커마다 좀 틀리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각이 좀 더 세고요. 플랫 드릴도 요즘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절삭 길이는 뭐 날장이니까 절삭 길이고, 이거는 뭐 총기장, 그 다음에 총기장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부러 짧게 잡은 거예요. 왜냐면 홀더 한번 넣어보려고. 자, 홀더에서 자, 여러 가지가 제가 여기서 이제 선택하고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제가 아까 파일을 덮어 씌우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파일 하나 복사해서 넣으라고 했어요. 목록 열기에 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A라고 제가 맨 앞에다가 A라고 넣어놨어요. 왜냐면 맨 위에 올라오라고 A에다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 BT40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주로 쓰는 것들에 대한 홀더를 앞에 주석 A로 해가지고 제가 넣어놨어요. ER16, ER20, ER25, ER30 뭐 이렇게 있죠. 이거는 HS키, 이게 왜 들어있지? 저희 쪽에 있는 거고요. 밀 20짜리, 밀 30, 밀 20에 105, 밀링척에 32짜리 콜렛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X, 이거는 열박음이니까 저희 쪽에 있는 거라 제가 회사에서 쓰는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SX10, 이거는 SK10짜리 홀더. 이게 머리가 28이에요. SX10, 16 뭐 이렇게 있죠. 10에 150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홀더를 선택을 하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3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 3축을 사용한다 그러면 SK 쪽하고 그다음에 밀링척, 그죠? 아이고 제가 둘 바꿔 했는데, 밀링척 32짜리, 20짜리, 20짜리, 그 다음에 ER 콜렛 척들을 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보통은 쓰는 것들이. 하고 열박음이야 뭐 메이커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밀링척에 연장대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ER11 같은 경우 안쪽 깊은 곳에 탭이 있다는 거 할 때는 이 밀 어디 갔냐, 내가 얘는 지금 불스 거 열박음 애들 홀더를 그려 놓은 거거든요. 밀링척에다 무는 16의 열박음 애들, 불스에서 파는 저가형 열박음대, 이 대만 열박음을 하는 거고, ER11 이런 거는 이제 밀링척이거든요. 밀링척에 ER11짜리 콜렛대를 물은 거죠. 150에서 107을 조그만한 ER11짜리 콜렛 조그만한 거 연장대 돼가지고 길게. 그럼 밀링척에다, 얘는 따로 마스터캠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셈블리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홀더 수정 들어가서 연장대 길이만 밑에 하단에 요 연장대 길이만 변경을 해서 여기는 뭐 80으로 바꾼다든가 체크를 한 다음에 공구를 간섭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충.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ER 16짜리를 부를 거예요. ER 16이 이래서 10까지 물리나요? 10까지 물릴 거, 13까지 물리나? 10까지 물리나? 하죠? ER 16짜리 콜렛을 하고 길이를 처음에 30mm로 바꿀 거예요. 왜 30으로 바꾸냐? 충돌이 나게 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V가 아니라 절삭 파라메타에서 81 사이클, 그 다음에 공구 컨트롤러, 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을 누르면 99, 98 변경한 안전 높이, 진입 높이를 제로 상단이냐, 알점 복귀냐, 초기점 복귀냐, 그죠? 기억나시죠? 처음 마지막 작업 적용을 하면 98이 나올래, 99가 나올래, 그죠? 자, 절대값. 자, 모델링 있으면 절대값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찍어주면 0으로 바뀌겠죠? 그 높이에 따라 여기는 떠서 처음에 들어갈 때의 높이. 얘는 뭐죠? 길이 보정이 들어가고, 알점 9까지 진입할 때 썼다가 코를 뚫을 때, 그죠? 다음 구간으로 이송을 할 때 만약에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처음과 끝에만 출력이 나가게 돼요. 처음과 끝에만. 자, 이송 높이 제로 상단의
재료 상단으로부터 보통 증분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절대값으로 쓰게 되면 내가 포인트를 여기를 찍고 플러스 3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걸 증분으로 돼 있다 그러면 포인트를 여기를 찍으면 모델링이 뭐 증분으로 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증분으로 돼 있고 재료 상단 보통 3으로 나와요. 그래야 이제 재료 상단 찍은 포인트로부터 3을 빼서, 그죠? 3을 더해서 시작을 하니까 3이나 1을 더해서. 그래서 재료 상단은 내가 만약에 위가 0이면 재료 상단 포인트가 여기면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죠? 21이네. 아까 1mm 모델을 고쳤어. 21m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위니까 0. 자, 가공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으로 네, 이 밑에를 찍어 볼까요? 여기를 찍어 볼게요. 하면 마이너스 20mm까지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테이퍼, 이게 많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랬죠. 바깥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118도 구간을 더 20보다 조금 더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바깥에 나오니까 훨씬 보기 편하니까 체크만 하고 여기를 0으로 놓으면 20.1.21.802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테이퍼 구간을 포함을 해서 밑에 하단에 깊이가 나오잖아요. 21.1.8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게 나오죠. 출력이 나와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98, 81.8, 아까 20이었는데 1.8013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하단 뭐 쇼다가 많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